누구든지 위탁 판매로 월 매출 3천과 순수익 30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은필승입니다. 오늘부터 주제는 요즘 말이 많은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누구든지 위탁 판매로 월 매출 3천과 순수익 300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탁 판매 셀러로 4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그 활동에서 불어난 자본으로 지금 위탁 판매 셀러들을 위한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3명 있고요.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품목들은 약 800여 종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직접 사입을 해서 저희 사무실 창고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사무실의 전경도 또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한번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판매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추워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돈이 된다라는 정보만 보고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돈이 안 되는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지금 위탁 판매는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초보 창업자를 위해서 위탁 판매는 돈이 된다와 돈이 안 된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돈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셔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위탁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작 돈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위탁 판매 시스템을 돈이 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위탁 판매가 돈이 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위탁 판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 위탁 판매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중간에 보이는 동그란 이 셀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도매 사이트의 상품을 가져와서 그 상품을 가지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여러 마켓들에 대해서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을 한 뒤에 이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등록을 개별 등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품을 한 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과 같은 마켓에 일일이 로그인을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품 등록을 할 때에 위탁 셀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대량의 상품을 버튼 한 번으로 상품 등록을 여러 마켓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왔다. 소비자가 내 상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주문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주문 접수된 상품을 그대로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습니다. 여기서 주문을 넣을 때 나의 집 주소로 넣어야 될까요? 이 소비자의 주소지로 넣어야 될까요? 이 소비자의 주소지로 도매 사이트에 주문을 넣게 되면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택배를 싸서 상품을 발송하게 되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주문을 한 고객 주소로 물건이 배송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넣을 때는 내가 주문을 받은 소비자의 주소를 도매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제품이 10,000원 하는 제품을 저는 15,000원에 여러 마켓에 올렸을 때 그 제품이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5,000원의 마진이 중간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컴퓨터만 한 대 놓고 직접 재고를 운영하지 않고 중간 셀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위탁 판매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이런 위탁 판매업을 실시할 때 업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위탁 판매를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경험담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언급한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은 대량의 상품들을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우스로 클릭만 해서 상품을 쏘고 돈을 번다. 굉장히 쉽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탁 판매에 관련된 컨텐츠는 내가 해보니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면 열심히 하세요. 되지 않는다라면 하지 마세요라는 식의 컨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와서 지금부터 위탁 판매로 돈을 벌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탁 판매가 쉽다라는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더라도 위탁 판매를 행하는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으로 등록을 해서 돈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컨텐츠가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들의 여러 영상들을 보고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하루 2시간 투자 월 매출 3천 가능은 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모두들 달려와서 너도 나도 시작을 해보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해요. 매출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진을 3% 보고 월 매출 3천은 가능합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상품 수의 개수가 쉽게 채워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몇만 개의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업무를 배우고 내가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나의 마진을 3% 붙여서 올려놓고 기다리면 실질적으로 매출 3천은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 3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매출은 매출일 뿐입니다. 마진 3%라고 치면 월 매출 3천을 만드는 데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프로그램 및 고정비, 부가세를 포함해서 순수익만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30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월 매출 3천, 제가 마진 3% 보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2시간 투자로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최저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박리담회 형식의 판매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순수익 30에서 50을 벌 수 있을 정도의 업무 양이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리담회면 주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처리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싸게 올리면 가능하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싸게 올리게 되면 박리담회 형식으로 내가 판매를 하는 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건수는 많아지고 대신에 반품도 많아지고 CS도 많아지고 품절도 많아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100%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서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 대비 순수익을 계산해보면 정말 비효율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변질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위탁 판매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무재고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에 있어서 단순히 위탁 판매에 대한 업무 플로우를 보고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되는 것만 보면 소자본 창업, 무재고 창업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 매출 3천을 달성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마켓들,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타 등등 각 마켓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문
건별로 정산되는 시기가 전부 상회할 겁니다. 소셜 같은 경우는 길게는 2달까지 가고요. 그 전에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주문 건수별로 수령인이 구매 확정을 누르면 보통 3일 안에, 그리고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으면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 평균적으로 1달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월 매출 3천이 나오면 대략 3분의 1인 1,000만 원 정도가 여러분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깔려있고 돌아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본이 투입되는 시기와 회수되는 시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탁 판매 제품을 내 마켓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소비자가 내 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면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급처에 저는 그 주문에 대한 상품을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처에 가서 주문을 넣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급처에서 내가 입력한 배송지로 상품을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로 고객이 제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본이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나의 자본이 최초로 들어가는 시점은 바로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온 시점에서 나의 자본이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서 공급처에 주문을 넣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본이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급처에서 발송을 하고 구매자가 반품이나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1달 정도 안에 그 상품에 나의 마진이 포함된 금액만큼 회수가 되는 겁니다.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고 어떤 돈을 먼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나의 자본이 투입이 되니 그 돈은 언젠가는 이윤이 붙어서 회수가 될 돈에 대해서만 자본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적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기에 안정적인 시스템인 건 확실합니다. 이 위탁 판매 시스템에서 내가 상품을 직접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마진을 많이 보는 판매 방법을 대입시키거나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매 방법은 단순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판매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마진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하려면 엄청나게 치열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내가 주문이 많아지고 마진만 높게 볼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은 나에게 합법적인 은행과 같은 돈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되었고 자본의 투입 시기와 회수 시기를 정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주문이 많아지고 마진을 높게 보는 이 두 가지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탁 판매 셀러들이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단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행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이 없고 마진폭이 작다라고 느끼는 순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이외에 다른 솔루션,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시각에는 절대로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절대 그 부분에서는 내가 개선할 점을 찾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버튼만 클릭하고 하라는 대로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량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과정만 했는데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시는 겁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루션이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을 요즘에 화두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5년 또는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품을 등록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돈을 벌길 바라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절대 쉽지 않고 절대 단기간에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한 영상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업로드하는 영상들에 대해서 섹션을 나누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위탁 판매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돈 버는 법을 알기 전에 일단 오프라인 유통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오프라인에서 내가 유통을 한다면 소싱 제품에서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판매를 할 판매처에 그 제품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그 규모가 작을 때는 소싱한 제품을 가져올 때 손수레를 가져와서 판매처에 그것을 배달할 때도 손수레에 실어서 배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수레로 이동하는 이 부분은 온라인에서 위탁 판매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소싱한 제품을 어떤 판매처에 등록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트럭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솔루션을 쓴다라고 하면 업무 효율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비싼 트럭을 사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유통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소싱할 수 있는 제품의 거래처부터 먼저 확보를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판매할 판로부터 하나하나씩 거래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소싱할 제품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 트럭을 사서 조금 더 편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이 트럭을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버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온라인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키포인트는 바로 소싱 제품을 어떤 식으로 잘 소싱하는가와 판매처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말고 주문이 많고 적고 마진이 높고 낮고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셔서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웠던 오프라인 돈 버는 방법과 온라인 돈 버는 방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적용하세요. 위탁 판매에서 돈을 버는 요소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키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공급처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1단계고 그 소싱한 상품들을 어떤 판로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할지가 2단계.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쓰고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대한 효율은 주문이 많이 들어온 다음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문이 많아야지 내가 그 주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의 방향과 종류들을 선택해서 알아보는 것도 그 시기에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품 소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물건을 어떻게 내가 경쟁력 있게 소싱해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키포인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상품 소싱을 구분하고 전략을 세우고 잘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위탁 판매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언필승이었습니다.